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잘했습니다. 6개 악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6개 악법이라는 것이 바로 농사 짓는 분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 농민들을 갖다가 자기들 조직 속에 규합해서 자기들 표밭으로 만들려고 하는 공산당 수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직원 감정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국회를 불러서 그야말로 모욕 주고 기업인들을 갖다가 완전히 자기들 수하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공산당이지 뭡니까? 다시 말해서 국회를 인민재판소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불러다가 인민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법을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 한덕수 총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나의 마지막 공직으로 알겠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 연세도 계신데 솔직히 얘기해서 살면 얼마를 살겠습니까? 20년 30년 뭐 더 사는 건데 많이 살아야 솔직히 10년일 수도 있고 영원히 사는 길을 가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잘하시니까 오늘 서울 세종대로 정부 서울청사 외벽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응원하는 화환이 놓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용산에 계십니다. 여기는 용산에 지금 화환이 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는 서울 세종대로 정부 서울청사 외벽에, 물론 이제 총리는 저 세종도시 거기도 왔다 갔다 하시지만 서울 세종대로에도 정부 서울청사가 있거든요. 이리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응원하는 화환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서울에 있는 정부 서울청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보냈다는 겁니다. 자, 화환이 이제 늘어서기 시작했어요. 헌재 앞에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전면 전쟁입니다. 지금 저쪽도 말이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해서 돌아오는 날이면 자기들이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쓱대밭 될 수 있기 때문에 죽어라고 지금 완전히 난리 났어요. 저쪽에서 말이죠. 김이수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 헌법재판소장을 했는데 이자가 누구냐면은 통진당 그 해산할 때 9명 중에서 8명이 다 해산해야 된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요 김인수가 통진당 해산을 반대했던 인물, 요 인물이 이번에 저 국회 측, 그러니까 저 민주당 측 법률 대리인단으로 요게 들어옵니다. 자, 저쪽도 말이죠. 17명이나 되는 그런 변호사, 또 과거에 헌법재판관 등등을 갖다가 지금 꾸렸어요. 저쪽은 지금 기세가 등등합니다. 자기들이 점령군처럼 하니까 거기 서로 들어가겠다고 난리를 떨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변호인단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생각은 내가 셀프 변호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고시 공부할 때 헌법을 제일 좋아했고 그리고 헌법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며 그리고 달변이잖아요. 또 대통령 신분입니다. 대통령 신분으로서 나가가지고서 내가 변호를 하겠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서포트하면 되죠. 자, 그런 식으로 지금 꾸미고 있는데 아직 변호인단을 신중히 보고 있기 때문에 발표는 하지 않았어요. 자, 지금 전면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일각에서는 걱정을 했어요. 너무나 쉽게 저들한테 항복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덕수 총리 나 탄핵할 때만 하라. 나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내 공직으로 알고 가겠다. 이제 6개의 이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 또 내란 특검법이라고 하는 거 저들이 만든 거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한덕수 총리가 이걸 잘 해줘야 돼요. 또 하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요 2개가 남았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란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당히 탄핵을 당하십시오.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을 당하는 순간 우리 우파의 영웅이 됩니다. 지금 연세가 좀 있어서 그렇지만 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지금 트럼프는 80세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대통령이 됐습니다. 다음 대통령까지 또 나온다고 지금 기염을 통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트럼프가 85세 뭐 그렇게 될 텐데 또 나온답니다. 그 정도는 돼야죠. 그러면 한덕수 총리 말이죠. 정말 확실하게 자신의 의지를 보이고 그리고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한 길을 간다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 10년 동안 젊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시인께서 우리 조상들께서 한덕수에게 특별한 임무를 내리고자 젊음을 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런 어떤 기세로 우리 우파의 중심으로 떠올지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걸 생각하고서 어떤 행위를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말이죠. 당당하게 하면 우리 국민이 평가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를 평가해 줄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말이죠.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 응원해 주십시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를 응원하는 응원의 물결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댓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가 끝까지 저들의 공격으로부터 잘 막아줘야 됩니다. 저들은 오늘도 협박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도를 넘지 말아라. 지켜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코딱지 따위가 말이죠. 협박을 하면서 뭐 내란의 동조범이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경거망동하면은 탄핵시켜버릴 거야. 탄핵뿐이 아니야. 내란의 동조범으로 깜빡머려버릴 거야. 아이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협박에 굴하지 마십시오. 굴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내란 아니다.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데 뭐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굴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남은 임무를 잘 마치고 당당하게 탄핵을 당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말이죠. 지금 6명인데요. 이 중에서 한 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고 한 명은 지금 조희대 대법관이 지명한 사람인데요. 지금 2명이 우파로 볼 수 있고 나머지 4명 특히 문영배라든지 이미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 좌파 성향을 갖고 있다. 근데 3명이 더 이제 들어가는데 이 3명이 임명을 하지 말아야 된다. 6명 체제로 가야 된다. 6명 체제로 가면은 사실상 말이죠. 심리도 불가능한 건데 뭐 심리를 가서 한다 하더라도 한 명만 반대하면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저 민주당은 말이죠.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너 거부권을 행사했으면서 왜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했다는 말이냐? 분명히 압박을 가할 거예요. 그러나 황교안 총리가 얘기한 대로 권한대행은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어요. 권한대행은 임식입니다. 임식이 어떻게 정규직 6년짜리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단 말입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꿈에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민주당에서 분명히 임명하라고 압력을 가할 것이고 압력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협박도 가할 것이고 공갈도 때릴 거예요. 하지만 그 공갈과 협박 그리고 압력을 모두 이겨내고 나는 임시적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 뿐이다. 따라서 임시적인 내가 6년짜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내 분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딱 얘기해버리란 말이야. 내 분수에 맞지 않는다. 내 권한이 아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민주당이 당신 분수에 맞아. 당신 권한이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물론 그렇게 얘기하겠죠. 저놈들은. 하지만 저놈들이 그렇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과거에는 말이죠.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추미애도 그렇고 박범계도 그렇고 무슨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 당시 임명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권한대행이 뭐 임명을 하느냐라고 난리를 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전례도 있고 여러 가지 헌법재판에 관련된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통한 학자들도 또 지금 임명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화한 축하드립니다. 공유 댓글 부탁드리고요. 구독을 특히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